자, 오늘의 급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급락주도 이거 지금 할 말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맨 위쪽에 있는 종목들로 본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요. 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자, 우선 스타트에서 얘기 드렸었던 거, 하나솔루션, CS윈드, 그리고 현대에너지. 그리고 오늘 스타트에서 제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드렸었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은 지금 뒤집어 엎었어요. 당초 처음대로.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연계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나솔루션은요, 주가 하나솔루션하고 CS윈드는 10%가 깨져버리고요. 10%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 현대에너지는 오늘 개장 전에 설명드렸던 이 현대에너지 경우는 이러고 오전 그 개장 전 스타트에서 체크드렸던 에어라인에서 지금 이대로 지금 감아서 이렇게 돌렸죠.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 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위쪽 역한 여기 위까지 이렇게 끄집어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나솔루션하고 CS윈드의 경우는 주가 박살나가지고 오늘도 하락률 상위에 있어요. 하나솔루션 하락률 9위 11.7%, CS윈드가 1% 더 내려가지고 하락률 7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뭐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우리 이 기관놈들은 맨날 이제 지금 수십 년째 똑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저평가주들 줄줄이 추천 들어가죠. 줄줄이 따블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기관은 모멘텀에 목숨을 걸며 개인은 오로지 시세만 본다. 그래서 우리 기관들은 연기금부터가 한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가지고 단타만 치고 앉아있는 연기금, 우선 연기금이란 놈들부터가 그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원래 그런 놈들이었는데 모멘텀이 없으면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얘들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 새끼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래도 얘들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스타트에서 그림 그대로, 그렇죠? 스타트에서 그림 그대로 갔죠. 원전주는 그대로 오르고, 원전은 그대로 오르고, 그 다음에 신재생은 깨진 걸로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마리는 왜 올랐어? 자, CS윈드는 12%가 깨지고 있는데 SK오션톨로 여기서 원스팔레도 왜 오르죠? 얘는 풍력 아니야? 얘는 풍력 아니고 원자력주랍니까? SK오션플랜트는 원전주예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주 아니고 원전주입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거꾸로 뒤집고 들어가? 얘 원전주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목 원전주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SK오션플랜트 얘 원전주입니까? 이거 SK오션 태양광주고요. SK오션플랜트 얘는 SK오션플랜트가 풍력주입니다. 근데 지금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고요. 얘는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CS윈드는 주가가 완전 개박살 나버렸죠. 이건 뭡니까? 이런 형태. 앞에서 얘기드렸던 거,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페어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들어갈 시장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들이 제가 완전 모욕감을 줘버립니다. 그죠? 넌 내가 모욕감을 줬어? 응? 용서할 수 없죠. 쏴 죽여버리고 싶어요. 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가 이게 나올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벌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애들, 이게 원래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두 놈, 하나솔루션과 CS윈드만 때려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잡아 끌어놓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원전주 두산에너비리 치고 나가서 신고가 또 신고가 들어가고, 현대건설하고 이 건설주들이 폭주해가지고 신고가 10%씩 막 가고요. 자, 건설주도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원전주들 장난 아니고 올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신재생에너지 이쪽도 같이 올라 들어가거든.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하고 얘들은 때려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제어를 걸고, 그리고는 저기 현대마리솔루션이가 SK오션프라든가,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서는 퍼서 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버리는 거야.
얘들은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 취급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실수죠. 예.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것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뷰는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제 라인이 CS 윈드의 경우는 좀 더 하나 솔루션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어제까 같은 경우도. 자, 어제 이 시간에 드린 설명에서 하나 솔루션의 경우는 이게 좀 더 나갈 수 있다. 왜냐면 얘가 대표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롱숏 들어간다면 하락 모멘텀 발생이 되면, 그래서 게이지는 가서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게 CS 윈드가요, 여기는 이 석유화학에서 덜미를 잡히는 하나하고는 틀려요. 이게 앞에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는 왜 없을려고 이제 CS 윈드는 왜 떨어질까요? 같은 풍력인데.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는 싸고 이 종목은 비싸고 그래서 떨어졌을까요?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제가 이것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하죠. CS 윈드 PER 8.18배입니다 8.18배. PR 8.18배밖에 안 돼요. 시장 PR보다 한참 낮습니다. CS 윈드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SK 오션 플랜트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똑같은 풍력이죠. 자, SK 오션 플랜트의 작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년도 실적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얘는 사상 최대가 아니에요. 그 직전 연도에서 박살이 냈습니다. 이게 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756에서 418로 박살났죠. 이건 내년이나 가야 그 전년도 실적 나오는 회사가 돼요. 이거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그래서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 들어가서 이런 편차가 납니다. 이건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업종 대표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업형 대표주의 PER은 8배, 이등주는 실적이 개박살 났던 이등주의 경우는 PER이 26배, 이등주가 3배나 더 높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모멘텀 때문이라고 얘기드렸죠. SK 오션 플랜트 매각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건 매각 모멘텀이 있어요. 우리 기관들 환장하는 매각 모멘텀, 단기 모멘텀이죠. 이래서 모멘텀에 환장한 새끼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멘텀에 목숨을 걸고 모멘텀에 환장한 놈들이다.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CS 윈드 같은 경우 저렇게 깨뜨려 놓고 얘는 이렇게 반대로 끌어당겨 올려버리고, 반대로 이렇게 끌어당겨버리고요. 이렇게 미친듯이 사고요. SK 오션 플랜트.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람 취급을 한 제가 실수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건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깔아붙이고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이런 놈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한 제가 실수다라는 얘기죠. 자,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쪽 위에는 더 바이오메드, 이것도 이름 바꾼 회사일 것 같은데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이름 좀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 회사 이름들 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것도 뭐하는 놈이야 이거는. 꼬라지 보니까 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최대주주 변경이겠죠. 최근에 이제 주가 연속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회사 이름 바뀌고 뭐 최대주주 변경이고 뭐 그렇지 뭐. 미코바이오네요. 미코바이오가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JN 스타조합, 그렇죠? 여러분 미코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던 얘기죠. 회사의 이름에 이렇게 무슨 조합이라고 이름 붙는 종목들이, 요런 이름들이 최대주주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그건 100%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털어먹자로 나가는 그런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바이오메드 뭐 최근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 들어갔었는데, 그럼 뭐 올라 들어갈 때 뭐가 있었냐 이거죠. AI 요거네요. 진단기술부가 요가지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막 떨어졌다가, 뭐 사실상 이거는 순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미코바이오, 옛날 미코바이오, 더바이오메드 이제 떨려나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저께 하락주에서도 나왔죠. 장기간 거래 정지되어 있다가 그 다 똑같은 케이스라고요. 주가 그냥 줄줄이 밀려 떨어져 나가고 회사 대주주 바뀌고, 그리고 작전 들어오고, 그리고 떠넘기고 톡 끼고 시비 발행 들어가고, 거의 공식적으로 똑같다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25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주들 돌아가는 판때기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자 이게 어차피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모멘텀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 모멘텀이라 그러면 그럼 얘보다 훨씬 더 간 종목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셀리드 같은 거. 그다음에 질병의 제왕 진원생과 이거 구분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앞서서 수젠텍과 랩지노믹스와 진원생과의 차이점. 여기 어떤 케이스에서는 진원생과가 더 세게 나가고 어떤 때는 수젠텍이 더 세게 나가고 랩지노는 어떤 형태고 셀리드는 어떤 거 이거 구분 다 설명드렸잖아요. 다 그렇죠?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갈 정도라 그러면 그 셀리드는 놀겠어요? 수젠텍은 놀고 있겠습니까? 얘가 그래서 다시 내일 상한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상한가 갈 정도인데 셀리드는 쳐 놀고 있고 수젠텍 놀고 있고 진원생과 놀고 있습니까? 나 당연히 같이 가죠. 이거 코로나주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대표적인 같이 가는 종목 아닙니까? 신풍 이런 애들 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되도 않는 이게 되먹지도 않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바꾸십시오. 자, 그러니까 팔아치워버리시고요. 시간 늦기 전에 팔아치워버리시고 그래 다시 오더 들어갔으면 제일 센 놈들이요. 셀리드나 진원생과나 이런 거 하세요. 그게 장땡이에요. 틈새 테마는 앞에도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틈새 테마는 반드시 주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는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놈, 그리고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놈은 대부분 직전에 제일 잘 나갔던 놈입니다. 바로 직전에 사이클에서 가장 같은,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사이클에서 제일 세게 나갔던 놈이야. 셀리드 수젠텍. 언제나 제일 빠른 수젠텍과 작년 여름에 제일 세게 나갔던 셀리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붙들고 괜히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내일은 오르겠지.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바꿔가지고 그냥 셀리드 하세요. 수젠텍을 하시거나 질병의 제왕 진원생과 종목 다 알려줬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거 관심을 가져? 그 관심 가질 종목도 아니다. 패스. 녹십자 홀딩에서 빼버리고 CCS 이건 이거 처음부터 이거 작전이라고 얘기 드렸죠. 휴림 CCS 이래저래 100% 작전이에요. 그냥 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구조 얘기 드렸잖아요. 양자, 이제 이번엔 양자야. 이제 초전도철 가지고는 안 먹히니까. 에이. 자, 이거 많이 커. 이거는 이제 브라질 이슈, 브라질 6개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틈새 반짝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틈새 같은 경우는 주로 시장이 약세일 때 치고 나오는 형태다. 들었었죠. 자, 그 다음에 시프트업의 경우는 이미 분석이 나갔습니다. 이거 완전 어처구니 없는 종목.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인간이라고 오늘 두 번째 사과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들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들은 인간이 아니야. 악마 머구리 같은 놈들이지.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저 꼬레비 쪽에서 변동형으로 후발 변동형으로 설명드린 종목이죠. 수젠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원생과라든가 이런 종목들 가고 난 다음에 요런 종목들이 흐름이 더 길게 올라 들어갈 경우 후발 변동적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그게 진매트릭스입니다 라고 이제 끄트머리 라인에서 부각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뒤에 더 빠르게 들어가는 종목 구성 진매트릭스 앞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보시면 수젠텍하고 진원생하고 이런 거 제가 분류해드린 거 있어요. 그거 살펴보시면 요 종목들의 각 특성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윈드는 얘기 드렸고 글로본 이 글로본도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얘가 뭐 거의 영향가 없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이거 왜 두 번이나 거래가 정지가 됐을까? 너 뭐하는 놈이냐? 액분도 아니고 액분이라 요건 지금 액분 같은 생겼는데 액분이라고 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감자 주권 변경 상강 감자 감자인데 주가가 왜 올랐지? 감자 종목이? 감자에다가 삼자 배전장에다가 감자하고 삼자 변경 작전성이라는 얘기네요.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 들어가고 삼자 배정 들어가고 그런 거 정도 100% 감자 플러스 삼자 배정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확률 99.9도 아니고요. 100% 작전입니다. 감자 플러스 유상증자 조합은 100% 작전이에요. 그냥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0000001%의 예외도 없이 모든 종목이 지금까지 나왔던 종목의 모든 종목이 감자 플러스 삼자 배정은 현재까지 한국 증시에서 감자 플러스 삼자 배정인데 작전이 아닌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0.00001%의 예외도 없습니다. 100%. 딱 잘라가지고 주식시장의 절대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건 절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으니까 절대입니다. 이게 100% 작전이에요. 작전으로 당겨서 헤쳐먹고 튄다라는 구조죠. 여기서 도 당겨서 또 헤쳐먹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신 분 이거 오늘 가지고 뭐 들어가신 분께서 이거 꼬리 잡고 들어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착실현하고 나오세요.
내일 아침 안 되면 정이 안 되면 이 종목이 이제 분석이 올라 들어가야 되면 장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차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녹십자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녹십자 홀딩스가 어저께 역시 마찬가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서 보면 되고요. 자, 이 바이오비즈 앞에 설명드렸었던 종목이죠. 이거 바이오비즈. 이거 지금 상장 첫날 지금 제가 분석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고. 그렇죠? 다시 비교 드렸던 내용 다시 짚어서 다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비즈하고 그리고서 이래서 바이오비즈에서 연결돼 가지고 진짜 싼 종목까지 추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톡신 종목, 예, 바이오비즈, 청담글로벌 대주주. 자, 그래서 바이오 FDNC 뭐 바이오 플러스 한국 BNC 이런 종목하고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비교해야 될 종목은 그게 아니고, 걔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바이오비즈는 이 중간에 나와있던 이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휴메딕스하고 비교를 하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바이오 플러스와 그 다음에 휴메딕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요 종목이 지금 같은 히알루론산 보톡스 종목들이에요. 이게 휴메딕스는 이렇게 올라 들어왔죠. 네? 휴메딕스는 자 이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메딕스 실적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년 사상 최대 실적 이어나가는 종목입니다. 매년 사들차. 이게 근데 지금 5일 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그 사이에 지금 30%가 올랐어요. 휴메딕스가 주가가 30% 올라와서 이제 5,800억입니다.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5,300억이에요. 이제 5월달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년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PR이 10배, 12배 밖에 안 돼요. 12배. 겁나 센 거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종목들 모두가 다 사상 최대 랠리로 가고 있는 이 섹터에서 PR이 10배밖에 안 돼. 10배밖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의 종목, 여기 위쪽에는 뭐 휴젤이라든가 파마리서치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은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죠. 휴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대용제약, 메디톡스까지 모두가 다 1분기 실적 호조예요. 자, 이제 바이오 플러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비주 대신에 바이오 플러스. 자, 바이오 두 번째 이제 바이오 플러스를 들어가게 보면, 자, 바이오 플러스 PR이 13배 나오고 있고요. 그게 휴메딕스가 얼마나 싸냐 이거야.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올해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올라들어올 거다. 작년에 663에 237이었고요. 올해는 1086에 450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로 해서 13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바이오 비주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4,300억이고요. 얘가 지금 4,300억인데, 그러니 저 휴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쌌냐 이거야. 주가가 30% 올라서 5,800억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4,000억 되는지 바이오 플러스하고도 얼마 차이가 안 났다는 얘기죠. 미쳐버릴지는 노릇이죠. 미쳐버려. 그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 앞에도 그래서 이제 분석이 드렸지 않습니까? 휴메딕스 같은 애들. 그래서 이제 뭐 첫날 무더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싸요. 그래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쓸데없는 짓 하면서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이럴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게 지금 이따 바이오 플러스하고 이런 애들하고 차이가 안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당겨서 올라 들어가야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바이오 비주를 보게 되면, 이건 전형적인, 이건 뭐 딱 그냥 이건 매자닌 좋으라고 하는 짓이야. 사모펀드를 헤쳐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가 튀기는 거.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고가 대비 40%가 지금 밀려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26,000원대였죠. 지금 16,500원이고 26,000원이니까 만원 차이가 나니까 60%가 더 올라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 2,500억이고요. 2,500억에 60% 더해주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4,000억이었던 얘기입니다. 상장 첫날. 이거 가지고 4,000억. 이건 여러분이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90억 매출인 회사가 1,000억대 매출인 회사하고 다이다이 치고요. 몇 년째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하고 10%밖에 차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비주 덕택에 휴메딕스가 얼마나 싼 종목인지가 부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비교해드린 이 비교 분석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죠? 이 비교 바이오 비주를 비교해드린 거, 이 비교 분석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이 휴메딕스의 상승을 놓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나오자마자 이거 분석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드려서 또 분석을 해드렸죠. 예? 이거 놓치지 않았겠죠, 이거. 이 싸도 얼마나 싼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락수도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슈들 잡아서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 건 팔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다 팔아야 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앞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 자를 거 잘라야 되는데 이걸 아주 이 얘기를 안 들었다 그러는데 이거 특별하게 제가 찍어가지고 얘기 드린 종목이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나 더 팔아야 될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예. 진매트릭스가 차라리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진매트릭스라는 그럼 뭐로 해요? 셀리드나 이런 종목들을 대장하는 거는데 틈새타만 무조건 대장으로 가시면 된다니까요. 네,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BI 역시 마찬가지 근래 거의 본 적이 없는 종목인데요. 얘도 주가가 겁나게만 올랐었네. 뭐 때문에 올라갔어? 지금 내용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치 테마인가? 정치 테마거나 세력 작전이거나 그렇겠죠. 자동차 부품사 청보산업 정치 테마 청보산업 이준석 테마던가요? 이거? 그렇죠. 정치 테마입니다. 팔고 토끼세요. 끝. 인맥 테마는 지금 돌아 들어갈 흐름이 아니에요. 자, 인맥 테마는 끝장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 것 없음에도 도주. 자, 이뮤논시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 드린 종목이죠. 너무 비싸다. 맞죠? 너무 비싸다는 얘기 해드렸죠. 이것도 자, 바이오 비주와 함께 이건 너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나왔던 뭡니까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 있고 오늘 나온 종목들 그것도 원래 받아야 돼요. 오늘 나온 인투셀 같은 종목들 받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선에서 받아야 되는지 가격도 이미 제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동영상 올라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올라 들어갔다가 지금 이게 뽁 하고 지금 다시 밀려 떨어서 조정받는데요. 요게 이제 좀 애매해요. 앞타마 같은 경우 이거 기존 재료의 재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재료예요. 이게 예전에 상승해서 올라 들어온 게 예전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재료를 다시 돌리는 데는 예전보다 좀 더 강력한 형태의 변화를 형질 변경이 있거나 예전하고 같은 쪽으로 해서 한다면 형질 변경이 들어오거나 혹은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 요게 지금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세웠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앞타마사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보류를 해두고요. 보류하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서 별도의 종목 분석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이런 것들 휴마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그거죠? 휴마시스 이런 거 다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쪽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라인이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롯데헬스케어 신규 상장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오버행으로 또 들겨 맞고 이건 뭐 똑같은 거고요. 이거 다 바이오비즈 그다음에 이뮤논시아 롯데헬스케어 모두 다 신규 상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버행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지금 코로나주 쪽의 종목들이 주로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종목들.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시프트업 저 가격에서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나 호텔실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거 기본적으로 받는다고요. 이제 위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66.8% 라인까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이제 앞으로 깊게 눌려 떨어지면 받는 요 자리까지 다 들어왔어요. 이제 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에 들어가면 이제 디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보이는 종목이 여기 또 등장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 디오 최근에도 주가가 쭉 지금 바닥에서 잡고 올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디오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의료 장비 서비스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그렇죠? 임플란트 보철 솔루션 이거 정책 테마였었죠. 그렇죠?
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게 노인 정책으로 해가지고 내세우면서 올라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 흐름으로 주가가 쭉 해서 올라 들어왔다가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임플란트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은 벌써 상패에 나갔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자면 이 보톡스 같은 기업에서도 이 제테마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테마, 자 사이드에 제테마, 지금 디오하고 제테마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치과가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디오 임플란트 해가지고 치과 입구에다가 입간판으로 해가지고 디오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가 내부 건물에 디오 임플란트 가지고 사진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좀 싼 거라서 싼 가격으로 해서 디오 같은 경우가 뚫고 꽤 많이 들어가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제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톡스 종목이고요. 히알루론산 아까 나왔던 건데 앞서 바이오 비주 같은 거 다룰 때 얘는 아예 그냥 아예 대상이 잡아 넣지도 않았었죠 이거. 여기서도 봉합사, 최근에 봉합사로 올라 들어온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봉합사에다가 히알루론산에다가 이래서 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 이게 들으죠.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이 아무리 성장을 한다 그래봐야 내가 못 들고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못 들고 들어가면 시장이 아무리 시장이 연락에 성장을 하면 뭐 할 거냐. 내가 제품을 못 파는데,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땅은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뭐 잘 나가는 건 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냥 뭐 지나간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뜨는 종목에 뜨는 게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마라탕이 막 뭐 마라가 막 난리를 치면서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게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뭐 미친 듯이 그냥 마라탕 막 퍼먹고 있다라고 쳐봐요. 그래가지고서 나도 마라탕을 차렸어. 나도 마라탕을 차렸는데 빌어먹을 마라탕 집이 옆집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마라탕 집은 계속해서 잘 돼가지고 막 대기 1시간씩 쓰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저기는 맛이 별로야. 저기는 뭐 가지고 사람도 없고 사람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가긴 갔는데 저기는 맛 이래가지고 못 들고 말짱꽝인 거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내가 못 들어가면 끝이야. 세계 유일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거 매출 안 나가면 끝인 거고요. 이 제테마가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인 거야 이게. 그래서 매출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뚫고 나가긴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죠. 돈을 적자 들어갔다가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해요. 그 시장 자체가 큰 데에 대한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나름 매출이 계속 늘어나서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맥날 그렇게 개선이 안 돼요. 이 제테마 역시 마찬가지 메디톡스라든가 슈젤이라든가 이런 종목처럼 식약처에서 두들겨 쳐맞고 제품 판금된 회사입니다. 여기도 그 식약처는 아주 희한한 게 무슨 놈의 식약처가 어떻게 된 게 딱 대웅제약 하나만 빼놓고 다 판금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 이 회사들 모두 다 판금됐습니다. 싹 다 대웅제약 하나만 빼놓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디오가 지금 딱 이런 케이스의 종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치과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뚫고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오스템 임플란트도 비어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해서 자리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이런 애들이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근데 임플란트를 지금 디오만 만들어요? 이제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임플란트 이게 돈이 번다라는 생각에서 임플란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치과 가보면 예전에는 치과에 들어가면 뭐 10년 전에 이런 데 가면 오스템 임플란트거나 치과 앞에 붙어 있는 거 대부분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디오였는데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 널려 있어요. 치과 가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치과 안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안 보입니다 요즘에. 그 생전 듣지도 못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 이름 다 달려 있거든요. 저 치과 가는 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가는 데 가서 보면 다 다른 거 붙어 있어. 제가 모르는 회사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하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이 실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울퉁불퉁 치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딱 정책 이슈 가지고 이러고서 떡바닥에서 울퉁불퉁 생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전망치는 지금 좋게 잡혀 있는데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후년쯤 가면은 그래가지고 예전 좋았을 때 이때쯤 간대.
이때쯤 내후년쯤 가면 15배예요. 주가 똥 저가인 것 같지만 15배나 됩니다. 15배나 돼요. 그래서 요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그냥 정책 테마로 올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재명 정책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오긴 올랐지만 또 김문수 지지율이 올랐다고.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 단타 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정치 테마주들, 인맥 테마주들 하나씩 자빠지고 이러면 정책 테마주도 빠지고 이러고 있죠. 이게 원래 순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정책 테마, 정치 테마. 하루는 정치인 테마주들의 하락 종목이 우르르, 그 다음에 정책 테마를 우르르, 그 다음에 다시 정치. 이게 지난주에서 분타가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노인 정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변두리 쪽이잖아요. 그 변두리, 대선 정책에서도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강하게 들어가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이 돌아야 되는데 기업이 못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후퇴시키고 일단 뭐 라인업에서 뭐 집어넣으실 필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뭐 받을 수 있는 흐름들 이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정책 약발은 일단 끝난 거고요. 정책 약발이 끝났으면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뭐 2분기에서 그래서 돌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알겠냐. 기술적으로는 저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는 방점이, 의문부호가 방점이 찍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받는 형태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기업 전망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돌아나가는 쪽에 더 놓여질 것 같다라면 오스템의 임플란트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들어옵니다. 이게 쑥 보면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들어오기는, 그렇죠?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예전에 쭉 나갔다가 지금 9월 쪽, 작년 10월 11월 이쪽에서 한번 쭉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팽개치고 한참을 쳐 놀고 있다가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뜬 건 아니고 지금 밀려 떨어지고 일단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깨지고 기관들 같은 경우 받는 쪽으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자, 요 정도라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 수고 보게 되면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런 형태라 그러면 이제 3일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3일 정도 가지고는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5일 연속 매수 들어오는 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5일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5일차 넘어가지고 6일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6, 7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 커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순 커버 딱 5일까지입니다. 3일이거나 5일입니다. 하루짜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는 논외고요. 이게 꺼낼 필요도 없고 딱 하루 커버하고 그리고 다시 팔고 이런 거는 그는 애초에 논에 얘기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고, 보통의 쇼커버는 3일 쇼커버나 5일 쇼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주일을 넘어서 계속 사는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는 6일, 7일 이렇게 매수가 되는 건 단순 쇼커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DO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6일 연속 매수로 지금 커버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이쪽 앞쪽은 이게 정책 테마 이슈고요. 정책 테마 이슈 들어갔다 눌려지는 흐름에서 지금 눌렸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진 거 하고 곱게 하나 둘 셋 넷이 지금 기관 덕택에 올라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기관의 경우는 이거 실적 개선이라는 쪽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싼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적 개선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죠. 진짜가 맞다 그러면 이거 회복될 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18,700원이네요. 직전 라인. 자, 요거 가격 알람을 걸어주세요. 그래서 내일 요 아래쪽에 있는 61선에서 저가에서 일단 한번 받아보고 라인 깨지면 121선 아래 깨지면 그냥 바로 차이 얼마 안 나죠? 이렇게 커버를 잘라버리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확인 사서 들어가려면 18,700원 위로 올라 들어올 때 이때 붙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인바지연은 이거 앞에 나왔던 이거 그죠? 강종현이. 우리 빗썸의 사고친 새끼, 그 강종현이 관련주입니다. 이 광장은 관련주들의 이 걸려있던 종목들이 꽤 여러 개 되죠. 인바이젠만 풀렸나? 여기도 그런 종류라고 얘기드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줄줄이 가지고 이거 늘 쓰는 수법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잡주 A사를 사.
쓰레기 같은 기업, 좀비 기업 다 마탱이 가는 A사 기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A사를 주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제로 막 띄워가지고 주가 부양을 시키고 그리고 CB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CB 발행해서 나온 돈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기 기업 B사를 인수를 해. 그 다음에 B사 인수도 가지고 다시 또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CB 발행하고 C사를 인수하고 우리 자칭 M&A 전문가 김병진 회장이 쓰는 수법이죠. 김병진 회장뿐만 아니라 휴림의 김씨도 같은 수법이고요. 대부분의 작전 세력들이 이런 금성축산진흥도 같은 수법이고요. 거의 모두가 이런 작전을 쓴다 그랬잖아요. 안 걸리거든요. 딱히 특별하게 단속이 된 적이 없어. 그 사람들 다 구속 안 되고 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까막수 안 갔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까막수를 안 갔어. 그러니 계속 같은 수법을 계속 쓸 수밖에. 20년 전부터 그래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랬는데도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안 달려 들어갑니다. 계속 하는데도. 그럼 왜 그만두겠어? 이게 HTS가 뻑이 가버렸네요. 그만하랬나 봅니다. 잠깐 났다고. 그래서 저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게 되면요, 인바이오젠의 대주주 이게 누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열어보면 그 줄기로 쪼르르르륵 해가지고 제가 강종윤이 누이 동생 친동생 그 누이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 딱 한 종목만 한 회사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작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하지 말랍니다. 안 보여주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인바이오젠 주가가 깨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력들 돌아가지고 주가 연락에 당겨 올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연락이 지금 다시 또 밀리고 있고 지금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며칠 들어오고요. 요거요. 깨졌다가 거래 정지되고 깨졌다가 다시 올라 들어왔다가 다시 깨졌다가 인바이오젠 제가 보면 버킷 스튜디오 있죠 위쪽에 요거 강지현이가 여기 저 2대 주주로 0.02% 가지고 있다는 저 강지현이 강종현이 동생입니다. 비썸 거 해가지고서 돌아가지고 그 사고치고 달려 들어갔던 그 탤런트 누굽니까? 그 박민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이렇게 말해 뽀록 나버렸던 강의라고 쓰면 안 되죠. 버킷 스튜디오 들어가서 보면요. 이게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거의 코스닥의 주요 작전 세력들이 이거 20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 앞에 잡주 돌아가는 망하는 패턴 같은 경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글이 25년 전 2000년도에 쓴 글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게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요. 그걸 보면 여기 또 등장하죠? 그리고 겉에 비덴트 있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나같이 다 이거 인바이오젠 다시 돌아서 또 인바이오젠이죠. 이게 똑같은 케이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화전기 EID 손자를 낳고 고기가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D를 낳는데 D가 다시 A를 낳았어. 무슨 이런 개족보가 다 있어. 똑같은 구조예요. 자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게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말리면 죽는 거야. 지금 다 똑같이 다 거래 정지되어 있잖아요. 이건 말리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트론 현재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은 잘 두는데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있죠. 폴라리스 그룹. 그래서 폴라리스는 아니겠지 하고 믿고는 있어요. 자, 이 아이디죠. 다시 이 아이디로 돌아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디로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면 자 삥 돌아서 이 아이디의 대주주는 다시 이화전기입니다. 그죠?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는데 C가 다시 A를 낳았어. 이게 완전 개족포를 만들어놨죠. 자, 폴라리스 그룹이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망한 회사들 이화전기구로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강종인의 비덴트 애들 인바이오젠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웃기는 게요. 다른 건 다 안 풀어주고 인바이오젠만 풀어줬어요. 이렇게 다른 애들 다 지금 다 거래 정지지 않습니까? 이거 왜 풀어줬지 도대체? 이거 왜 풀어줬을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왜 풀어줬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놈들이야 이 거래소 놈들. 이거 왜 얘만 풀어줬어? 아이 풀어주려면 다 풀어주던가 왜 얘만 풀어준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 상폐시켜버려야 될걸. 상폐를 안 시켜놓고 이 유예시키고 이 문재인 이 썩을 놈의 인간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상폐만 안 시키면 그게 투자자 보호가 되냐고. 상폐만 안 시키면. 그러고서는 한참 지나간 다음에 어영봉 풀어져가지고 이게 작전 세력도 다시 하더라 또 해쳐드시고 또 해쳐드시고 또 해쳐드시고 이게 투자자 보호가 됩니까 이게? 예? 상폐만 안 시킨다고 투자자 보호가 돼? 왜 얘만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애들은 애초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코스닥 시장이 이게 개장 문 열릴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열릴 때부터. 이제 내년 되면 딱 30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30년이고 저도 코스닥 3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투자 카페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저런 얘기 드렸었죠. 다음에 카페라는 메뉴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영문 아이디 카페 그 아이디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뒤가 코스닥으로 끝난다는 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폐 종목들이 단 하나도 없는 거는 이런 종목들을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빨대 꽂을 게 따로 있고요. 빨대를 꽂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빨대 꽂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꽂아가지고 좀 단물이 나올 만한 걸 꽂아야지. 이런 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부 톡은 그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범양 이런 거 DYD 이따위 종목들은 애초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벼락 맞을지 어떻게 알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은 다 상폐돼요. 절대적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확률 99%로 상폐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낫다. 자, 지금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3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할 말이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길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밑에 그 사이에 또 바뀌었네요. 이거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 장 마감이 되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펴보면 메딕서스 개 쓰레기 작전주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요. CCS가 1위가 됐고요. 그 다음 밑에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제이준 커스터메이트 한계 기업. 그러니까 여기도 화장품주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과거에 왕년에는 잘 나갔으나 지금은 완전 병마신 종목이 지금 3개나 등장을 했네요. 그죠? 디오. 그리고 여기 제이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메타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오늘 구조가 그렇죠. 지금 바이오비즈, 로켓 헬스케어 그래가지고 지금 신규 상장 이유면온씨야 최근 신규 상장에서 주가 올라 들어갔던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지금 두들겨 패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오버행 이거 아직 오버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차익 실현 오버행이 나와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NC 인터는 화장품 중에서 똥 화장품 클리오 비즈 클리오 아료예요. 이 코스맥하고는 종류 다릅니다. CNC 인터 대규모 유상증조로 인해가지고 박살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최근에 이제 세력형 주가로 이제 테마형으로 주가 올려들었다 눌려져 들어가는 다시 되밀려 들어가는 그림 뭐 요 정도. 그래서 뭐 특별하게 봐줄 만한 종목은 일단 그 정도 해야 되고요. 오가노이드는 지금 박혀있는 주가가 조금 높죠. 지금 현재는 박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CS윈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저가 종목 시프트업 그 다음에 세력형으로는 뭘 봐야 되나요? 세력형으로도 예를 들면 코로나타마 같은 경우 훨씬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전텍 진원생각 그 다음에 셀리드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얘들 받는 것보다. 그래서 요거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털고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서 공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